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의 수소 전기차 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연료 전지 차량을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었죠. 수소 전기차의 개념은 이제 뒤에 있는 탱크에 수소 가스를 충전을 해서 마치 LPG 차량들, 가스 차량들이 LPG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듯이 금세 이렇게 들어가는 충전을 해서 차량이 들이키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이제 수소를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전기로 가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충전을 해서 꽂아놔야 되는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충전하는 시간 뭐 3분에서 5분 그 정도의 빠른 시간으로 충전을 하기만 한다면은 전기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차량이 상당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자동차인 만큼 무언가 좀 미래적인 느낌, 신선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한 번에 이어지거나 큰 덩어리를 가져가는 뭐 그런 디자인은 아닌데, 굴곡이 좀 있어요. 이렇게 큰 아치를 그리면서 내려오다가 살짝 이쪽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울룩불룩한 좀 굴곡이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전면부의 이미지가 여지껏 현대차에서 좀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모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새롭죠. 이것이 아마 현대가 앞으로 가져갈 그런 새로운 그릴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에서 육각형 그릴을 처음으로 도입한 뒤에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 그릴을 하고 아랫단을 좀 굴곡을 주어서 했던 뭐 그런 걸 거쳐서 그 다음 세대의 이제 앞쪽 프론트 전번 이미지 그릴 같은 것들의 디자인을 어떻게 나갈지 좀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요즘에 나왔던 현대차의 그 컨셉트카 루필 루즈라는 그 컨셉트카에서도 이것과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디자인을 좀 봤었는데, 단 그쪽 디자인에서는 이 그릴과 이 램프가 하나로 묶여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것은 그거보다 좀 빨리 나왔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의 이제 초기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램프류하고 그릴 부분하고 좀 분할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좀 적응이 안 된다고 느낄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선한 느낌과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차량의 덩어리감에 너무 평면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면이. 좀 어떤 입체감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삼각형 부분을 묶어가지고 좀 움푹 들어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컬러감을 확 다르게 해서 그냥 검은 공간처럼 느껴지게 하고 바디 컬러만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좀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데, 너무 평면적인 것에 줄만 그어가지고 뭐 선만 그어서 좀 면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전면부에 수평적으로 좌우를 가로지르는 이런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런 조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미래적인 느낌이 좀 나죠. 큰 구성으로 보자면 요즘 현대에서 SUV에 좀 밀고 있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윗부분에는 데일라이트가 들어가고 아랫부분에 메인 램프가 아래쪽에 위치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의 흐름을 좀 에어로다이나믹을 좀 신경 쓴 디자인. 역시나 이 그릴 부분은 차량의 외곽면을 따라서 선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가 좀 클린하게 깔끔한 편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아니고 루프가 이렇게 따로 분절이 되어 있는 형식, 이런 부분들, 검은 부분들 이렇게 받쳐주고, 루프는 끊어져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만을 놓고 보자면은 산타페보다는 살짝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투싼보다는 좀 약간 커 보이는 그런 정도, 중간 정도에 좀 위치한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거나 문을 잠궜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미관상 깨끗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글 때는 이런 식으로 상단에 버튼이 하나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차량 바디의 굴곡이 얼핏 보면 기아의 그 소렌토처럼 위쪽에 이렇게 클린하게 이렇게 곡면을 가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쭉 단순하게 되어진 면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굴곡을 따라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좀 굴곡이 어느 정도 있는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이 볼록하게 좀 볼륨감을 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약간 뚱뚱해 보인다거나 둔탁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네요. 뭐 요런 부분 정도,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좀 들어가는 오목한 굴곡을 만들었듯이 이쪽도 좀 과감하게 요런 부분 정도에서 한번 부드럽게 한번 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뒤쪽에 있는 C필러 사이에 에어 커튼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공기가 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뒤쪽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공기 역학적인 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좀 제어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뒷부분의 와이퍼는 보통 이 아래쪽에 달려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그냥 깨끗하게 비워두고 이 위쪽 스포일러 사이에 좀 숨겨놓은 타입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일러 밑에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SUV 차량이다 보니 이런 실링 처리 같은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하단에 고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쪽 도어에도 이렇게 막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 여기 막히고 여기 막혀서 이 안쪽 바디 쪽은 오염이 좀 되지 않도록 진흙탕물 같은 것을 좀 튀는 곳을 가더라도 흙탕물이 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닫으면 완전 밀봉이 되죠. 이 틈이 생기지 않고 이 아래쪽에도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트렁크 부분,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판이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탱크, 연료 탱크가 아마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굉장히 상당히 긴 느낌이 나는데, 이 높이가 좀 높게 느껴진다는 점, 그런 점이 있네요. 뒤쪽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제껴지게 되고 좀 플랫하게 평평한 면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누워봤는데 발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좀 잘 누울 수 있다면은 일자로 그냥 제가 174 정도 되는 키인데 일자로 누울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밝은 톤의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좀 금속적인 느낌, 사이버틱한 느낌을 좀 내어놨는데요. 디스플레이, 속도계 쪽의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이쪽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 부분을 하나로 이어서 예전에 벤츠
벤츠 S클래스 때부터 시작했던 그런 디자인이 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센터 콘솔, 브릿지 타입의 센터 콘솔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약간 좀 이채로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붕 떠 있어서 이 밑에 공간을 또 활용해서 수납 공간을 또 가지게 되네요. 브릿지 타입의 센터 콘솔이 상당히 그 미래적인 느낌도 좀 나고, 그 다음에 포르쉐 파나메라 뭐 그런 모델들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들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팔걸이를 이렇게 걸었을 때 딱 팔걸이 높이에 맞도록 출발을 해서 살짝 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손에 정확하게 팔을 걸었을 때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이런 인체 공학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고려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좀 편안하네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이것도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주려고 기존의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좀 네모나고 좀 살짝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로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뚜껑은 따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이쪽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이어지지는 않고 따로 이렇게 마치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쑥 솟아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네요. 모든 부분이 좀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금속적인 느낌을 주고 좀 사이버틱한 느낌을 줬는데, 그 예전에 좀 시대가 예전에 사이버틱한 느낌을 줄 때 사용하던 그런 디자인 수법이랄까요, 언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사용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더 미려하게, 좀 더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다듬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속도계 부분의 디스플레이도 역시 바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디스플레이가 없는 실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옆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쪽까지가 디스플레이인데 사각형으로 이 수온계하고 그 다음에 이 유량계 있는 부분들이 이거는 아마 이렇게 LED나 어떤 조명을 가지고서 이 점등을 시켜주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마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듯한 요 한 세트로 디스플레이가 좀 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네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가죽의 느낌이 그렇게 고급 가죽이나 뭐 좀 엠보스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굉장히 딱딱하고 좀 뭐랄까요, 느낌이 뭐 그렇게 고급의 가죽, 좋은 가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폭 파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평평하다 보니까 좀 손을 잡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스위치가 좀 뭐랄까요, 이게 어중간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너무 푹신푹신하면서 다 눌린 다음에도 더 들어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너무 헐렁한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느낌이 괜찮은데 이렇게 눌리면서 위아래로 가는 동시에 두 방향을 수행해야 되는 스위치 같은 경우가 올리고 내리는 느낌이 너무 덜렁덜렁거리지 않나 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있는 자리에는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단계별로 조절해서 더 그 발전기를 돌려서 차량이 굴러가는 힘으로 차량이 이제 서거나 이제 뭐 서서히 굴러갈 때 더 이상 가속하지 않을 때 조금 더 세게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좀 저장하는 기능인데, 이쪽 거를 누를수록 이제 몇 단계 더 이렇게 세게, 차량에 걸리는 부하는 세지만 충전이 더 많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운전을 하면서 충전을 좀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당길수록 차량은 점점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당기고 있으면은 아예 차량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충전은 많이 시키면서 차량에 부하를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면에는 가죽에 옛날에는 가죽 무늬 같은 것을 많이 냈었는데 이것은 또 역시 미래적인 느낌을 좀 주려고 하는지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은 이런 무늬가 좀 차량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부위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기존 현대 기아차에 있던 그 스위치들 이런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스위치 세트와 그 다음에 공조기 세트, 그 다음에 기어 레버가 없어지면서 버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여타 다른 이런 조절하는 버튼들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얼핏 보면은 스위치가 좀 많아 보인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적당한 차를 사용하면서 위치가 좀 외우고 이렇게 좀 인식이 된다면은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항상 사용하는 위치를 이렇게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딱 팔걸이에 팔을 얹고 손이 딱 닿는 곳에 모든 스위치가 있어서 편안한 자세로 이것들을 모두 그냥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브릿지 타입의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는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에 좀 수납 공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무선 충전하는 장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트들이 이쪽에 달려 있고요. 이쪽은 굉장히 공간이 꽤 커서 자그마한 가방까지 핸드백 같은 것도 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이므로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이렇게 스위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뭐 특별히 뭐 헷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서 파킹 부분은 이렇게 또 돌기가 되어 있어서 뭐 찾기 쉽고 전진, 후진, 주차를 할 때도 이쪽에 동그란 부분에 손만 딱 얹으면은 이렇게 전진, 후진을 그냥 더듬어서 조작할 수 있도록 뭐 되어 있어서 특별히 헷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금속적인 느낌을 냈고 버튼 누르는 느낌들 뭐 기존 현대차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죠. 이쪽에는 컵홀더가 중간에 이쪽에 있네요. 이게 컵홀더고 이거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과 USB 뭐 이런데 전화기를 올려놓고서 뭐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컵홀더는 중간에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사이드 쪽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받침대도 있네요. 이렇게 센터 콘솔은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렇게 좀 꽤 깊숙한 센터 콘솔을 가지게 됩니다.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도 기존 현대차와는 약간 다른 느낌의 조명을 가지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LED 조명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쪽이 좀 조명이 마치 들어올 것처럼 생겼는데 들어오지가 않네요. 이런데 무드램프 같은 것이 좀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조명이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트에 들어간 무늬도 좀 미래적인 자동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도트 같은 것들이 가운데 좀 일정하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면서 이런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이채롭고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좀 직물을 섞어서 넓은 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직물을 좀 집어넣은 점도 뭐 좀 괜찮은 느낌이 납니다. 마치 좀 친환경적인 느낌도 나고 그쵸? 이런 식의 느낌.
뒷좌석의 시트를 최대한 기울인 상태의 지금 상황인데 상당히 뒤로 누울 수 있는 그런 각도라서 뭐 장거리를 간다거나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팔걸이 부분, 저쪽 지붕 쪽에는 안전벨트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가운데 좌석에서도 3점식으로 벨트를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쓸 때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뒷좌석의 조명은 이렇게 사이드에 위치하게 됩니다. LED 타입. 앞좌석 뒤쪽에 있는 그물 부분,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물 부분, 이것도 약간 좀 물결 무늬로 되어 있죠.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이거 전형적인 플라스틱 느낌이 좀 납니다.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 있는 것은 정말로 덜렁덜렁 거리는데 이것은 좀 위까지 프레임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좀 휜다거나 덜렁거리는 느낌은 없지만 이것이 좀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난다는 점,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자, 이상으로 넥소의 좀 디자인 곳곳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좀 보여주고 디자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